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조금 감당하기 어려운 주제이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상담에서 많이 다루어지는 주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부 사이의 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해요. 성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지요. 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종족을 유지해요. 종족 번식은 성에서부터 이제 비롯되는 거니까 이 모든 생명체는 본인이 자각을 하든 자각을 하지 못하든 이 종족 번식이라는 사명을 짊어지고 있거든요. 자, 이런 종족 번식의 사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하느냐 하면은 수컷들은 가급적이면 이 자기 씨를 많이 뿌리러 다니는 식으로 이바지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이제 자기 씨를 많이 뿌리고 이제 암컷들은 새끼를 배잖아요. 그러면 새끼를 어떻게든지 잘 이제 출산을 하기 위해서 몸조심하고 또 새끼를 낳으면은 이 새끼 모성애를 발휘해서 최대한으로 새끼들을 키워내는 거에 전력을 다하지요. 이럴 때에는 수컷들도 저리 가라고 밀쳐지는 정도로 이 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런데 우리 사람은 이제 다른 동물과는 달리 이 어떤 종족 번식을 위해서만 성을 쓰는 게 아니라 뭐 그런 기능도 있지만 상당 부분 즐기기 위해서 이 성을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 성에 대한 갈등 문제가 의외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이 성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의미를 두어서 옛날에는 이제 몸을 한번 더럽혀졌으면 자기는 그 남자와 결혼하지 않으면은 자기는 아주 이게 이제 가치가 떨어진 양. 그래서 자결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엄청난 일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이와는 반대로 오늘날 또 성을 반대로 너무 경원시해서 하룻밤 자는 거는 무슨 탁구 치는 것처럼 이 여자들도 이제 어떤 바 같은 데 가서 원나잇이 뭐냐 그랬더니 거 가서 낯선 남자 여자가 서로 뜻이 맞으면은 함께 가서 잔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름도 성도 묻지 않고 헤어지는, 또 뜻이 맞으면 서로 만나기도 하고 이런 식의 그야말로 쾌락 그 자체를 위해서 만날 정도로 이 성이 또 너무 경시되는 이제 풍조인데, 어쨌든 이 애정을 수반하지 않는 성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많이 낳지요. 그래서 이 성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잘 사고를 정립하느냐, 이거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도 탈이고 너무 의미를 안 부여해도 탈이에요. 자, 근데 또 가끔 이제 보면요, 참 희한한 커플도 보는데 남자가 성욕이 전혀 없는데도 결혼을 해서 여자를 상당히 골병들게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보니까 이 남자들이 자기는 성욕이 없는데도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살면은 주변에서 희한하게 취급을 할까봐 결혼을 해요. 그래 놓고는 부인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도 이제 벌어지는데, 자, 이 성을, 이걸 참 함부로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걸 너무 소중하게 할 수도 없고, 이게 그래서 아주 잘 다뤄야 되는 게 성이 아닌가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저는 여기에서 뭐 전반적인 성 문제를 다루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실제 상담에서 이 성 문제로 고민하는 부부를 다룬 예들을 몇 개 들어가면서 이제 그 실제적인 갈등 문제를 언급하고자 합니다. 이제 과거에 남자들이 뭔가 이렇게 접대 문화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여성들을 굉장히 도구화하던 시절이 많았잖아요. 이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제 여성주의들이 강화되면서 많은 여성들이 내가 원하지 않을 때는 남편이 접근해도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렇게 해서 많은 경우 여자들이 남편의 접근을 거부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남자들이 접근을 하면 여자들이 싫어도 하는 수 없이 이렇게 관계를 했던 시절에 대한 반작용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남편들이 부인에 의해서 이 거부를 당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남자들이 부인에게 애걸복걸 하듯이 치사스러우니까 그렇게는 못하겠고, 또 바깥에 가서 자기 욕구를 풀자니까 그건 너무 깨름직하고, 그러니까 남자들이 핏대가 오르는 거예요. 아주 짜증이 스러워하면서 부인하고 싸우다 이제 누가 옳은지 우리 상담을 통해서 확인해보자 이래갖고 오는 부부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왜 남편의 접근을 꺼려 하느냐 그러니까 이 부인들이 남편의 이기적인 태도, 또 뭐 이런 아주 깐깐한 태도, 또 인색한 태도, 이런 거에 화가 났는데 무슨 기분으로 남편하고 섹스를 하느냐. 그래서 싫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풀리기 전에는 남편하고 잠자리를 할 수 없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남편은 바깥에 나가서 풀 수도 없고 당신에겐 거부를 당했는데 그러면 어떡하느냐 그러니까 참아야지. 응? 무슨 소리냐? 참으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대화가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잘 아는 어떤 정신과 의사가 한 번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남자들은 이 정액이 만들어지는데 2주가 걸린대요. 그러니까 2주 정도가 되면은 이 정액을 한 번씩 이렇게 배설을 해야 이 컨디션이 가뿐하고 기분도 상쾌한데 2주가 지나도록 이런 것들이 배설이 안 되면은 뭔가 찌뿌드덩하고 아주 기분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만한 이 부부 관계를 위해서는 적어도 2주에 한 번씩은 사정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아내에게 들려주면서 자, 남편이 결혼을 했고 성욕도 있는 존재니까 그래도 너무 거부를 하면은 가정이 위태위태하니까 좀 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자는 아주 강경하게 내키지 않는 부부관계를 하면 창녀가 되는 기분이 들어서 싫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집불통을 피우니 가정이 원만하게 굴러갈 리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런 거부 문제는 젊은 부부들 사이에 이게 만연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런 면에서는 나이 든 분들이 이 젊은 여자들에 비해서 상당히 유연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이 연세 드신 분들은 이미 이제 연륜을 통해서 남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니까, 즉 이 욕구가 발동이 되면은 어떻게든지 그것이 발산이 되고 해소가 되어야 정상적으로 돌아온다는 걸 아니까 이 연세 드신 부인들은 자기가 좀 내키지 않더라도 극구 여성의 권리니 뭐니 하면서 남편을 골병들이지는 않는데, 이게 참 젊은 여성은 그런 면에 비해서 굉장히 빽빽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지 젊은 이들 간에 이 부부 간의 갈등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제가 특히 젊은 부인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자, 나이든 연세든 분들을 보고 그들의 유연함을 좀 보고 배워라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된 배경에는 저에게 이제 자문을 간간히 맡아주시는 처주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한 번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 교수, 당신이 상담을 할 때 특히 이 결혼한 부인들을 아주 신경 써서 조심스럽게 대하십시오. 그래서 왜요? 응? 왜 특히 결혼한 부인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라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 부인들은 가정을 지켜내기 위해서 용서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남편, 또 애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남편이 이제 많은 경제적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애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남편의 비율을 적절하게 맞출 수밖에 없대요. 그래서 이 부인들은 뭔가 살면서 어느 하나에 막혀갖고 당신에게 상담을 받으러 왔을지라도 다른 면에 있어서는 다 도사급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남편에게서 적절하게 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또 어떻게 해야 이 튀는 애들을 잘 구슬리고 이 건사를 할 수 있을지, 나름 다 도사인데 이 부인네들을 당신이 상담하면서 깝깝하다고 해서 자칫 함부로 하면은 도리어 역공을 당할 수가 있다. 그래서 가정을 이끄는 여자들은 다 나름 도사니까 그거를 명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러한 것들을 각별히 조심하면서 이렇게 이제 상담을 하는데, 역시나 그렇더라고요. 이 결혼하신 분들은 조금만 각도를 달리해서 보면 다 나름 도사예요. 남자를 구슬릴 줄 알고, 이렇게 앞세울 줄 알고, 기 살릴 줄도 알고, 다 나름 도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나이든 부인들에게 물으면은 아직 자기는 뭔가 안 풀린 게 있고 기분이 내키지 않더라도 가정의 원활함을 위해서 남편의 욕구를 그렇게 싹둑 잘라내는 그런 짓은 안 한다 그래요. 그냥 적당하게 슬쩍슬쩍 피하기도 하고 또 자기를 내려놓고 남편을 맞이하기도 하는데, 그런 부인들 눈으로 이 젊은이들을 볼 때에는 뭘 믿고 그렇게 빽빽거리는지, 그렇게 하다가 외도가 터지면은 그것 때문에 서로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겪고, 또 그것이 수습이 안 돼서 이혼까지 가게 되면 그 애들이 치명적인 이 상처를 받는데도 그런 거 헤아리지 않고 막 내키지 않았을 때 그런 관계를 하는 것은 창녀나 다름없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니 아직 생콩이다. 생콩이라는 게 뭔지 아셔요? 아직 비린내가 나는 어린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 연륜이라는 게 바로 저런 거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권익을 고수하는 것보다 우리라는 틀 속에서 함께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적당하게 굴러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다시금 당부드리는 거는, 특히 남자들은 이 강렬한 욕구가 발동이 되면은 어떻게든지 그거를 이게 감소를 해야 제 기능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이러한 남자들이 남편이 되었을 때 너무 그 앞에서 빽빽대거나 거부하거나 이렇게 해서 갈등을 키우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내키지 않는 걸 억지로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여성도 자기 기분이 있고 자기 권리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전체적인 조화, 화합을 위해서 적당히 양보하고 유연하게 넘어가는 자세도 정말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